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남의 대상, 만남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대상과 어떤 방식인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과 행복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행복의 핵심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만나는 만남만이 유일한 관계 맺음의 방식이 아니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줌 등의 다양한 비대면 만남도 익숙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어떤 방식의 만남이 그리고 어떤 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더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 연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3,07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하루 동안 여러 차례 응답 직전의 경험을 보고하는 경험 표지법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경험 표지법을 활용할 경우 기억 왜곡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응답하기 때문에 이 응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최소한의 간격을 두고 하루에 5번 또는 7번의 질문지를 이메일 또는 어플로 받게 되고 이에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15분 또는 1시간 동안 기분 상태에 대한 질문, 예를 들자면 만족스럽다, 스트레스 받는다, 외롭다, 그리고 화난다, 걱정된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런 기분 상태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대인관계 만남의 방식, 대면 방식의 만남이었는지, 이런 가상, 그러니까 비대면 만남이었는지,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이 합쳐진 만남이었는지. 그래서 연구에서는 비대면 만남은 전화나 영상통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유형, 그러니까 친한 또래를 만나 교류를 했는지, 그의 대상이 가족들이었는지, 또는 유대감이 좀 약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3만 9,363건의 응답 중 8만 7,976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응답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이 성격이 관계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참여자들의 성격 유형, 유명한 성격 5요인 모델인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질적 경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만남이 가장 높은 행복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만남의 경우는 대면 만남보다는 낮은 행복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혀 만남을 갖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더 높은 행복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가족이나 유대감이 약한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이 가까운 또래 친구와의 만남이 가장 높은 행복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이 더 큰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만남의 방식의 경우 대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비대면, 그리고 그 다음은 만나지 않는 것 순이고, 이 만남의 대상의 경우 가까운 또래 친구,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이나 또는 약한 유대 관계 순이라고 이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결과는 특히 분노, 우울함, 불안감과 같이 이런 불쾌한 정서를 쉽게 경험하는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대면 만남이 행복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이 대면 만남의 혜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면 만남이 비대면 만남에 비해서 행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안다는 것과 탄탄한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디자인을 촘촘하게 잘 짜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권위 있는 저널에까지 게재가 된 것은 명백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면 만남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상호 간의 물리적인 접촉이나 스킨십 등을 과연 비대면 만남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기술이 발전할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 만나고 접촉하고 스킨십 하는 것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 다른 관계에 비해서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행복감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결과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입을 빌리자면 이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은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적이며 자발적으로 원해서 갖는 만남이고, 더 많은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반면 이런 업무라든지 일과 같은 활동은 더 적고, 또 가족 관계에서는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채워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이 논문의 결과를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대상과 직접 만나는 것은 우리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만났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이신가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김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께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또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